광고에 대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광고는 요즘 이제 어떤 광고가 아닌 광고들이랑 저희는 계속 경쟁해야 하고 광고가 아닌 것들과 계속 싸우는 콘텐츠형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광고가 결국에 시작했던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광고대행사 아이디엇의 이승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진행한 근로계약서 대봉투 캠페인을 담당하셨죠. 예,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한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또 이제 보람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연말에 있었던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그리고 프로모션 부문 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이제 오늘 여쭈려고 하는데 캠페인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대행사 이름에 대해서 먼저 여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네. 네, 대행사명은 아이디엇이에요. 뭔가 상당히 특이한 이름인데 어떤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명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뜻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이디엇은 아이디어와 그 이디엇의 엇을 결합해서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바보들이란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딴 눈 안 팔고 오직 정직하게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바보가 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일단 인트로 페이지에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명에 담긴 뜻을 읽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만을 생각하는 바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이 대표님이 이제 가장 그 고참 바보 또는 그냥 1등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네. 재미 이상이었어요, 사실. 마치 갈증 날 때 사이다를 마시면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광고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디지털, IT,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아이디어의 중요성,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그 의미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아쉽고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의미를 읽고 나서 좀 정신이 버쩍 들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메시지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은 뭐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걸 텐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캠페인도 디지털은 그야말로 그 일도 없는 아날로그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건데 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광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만을 깊게 생각하시는 회사다 보니까 아이디어만을 깊게 파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이번 캠페인처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뭐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번 캠페인이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캠페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은 캠페인이었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그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노동 인권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뭐 폭언, 욕설, 임금체불, 성희롱, 각종 부당한 환경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가고 더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로는 사회에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쓰면 돼요. 이미 잘 마련되어 있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안전 장치인데, 이 안전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너무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쓰냐 물어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감히 점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고민했던 건, 점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그럼 뭐냐. 근로계약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점주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보니까 가장 많이 요청하는 서류가 보건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주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할 때 그 서류를 담아주는 봉투에 그 근로계약서도 같이 인쇄해서 전달을 하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건소랑 같이 협업을 했고요. 보건소에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손에 보건증을 근로계약서가 인쇄된 그 대봉투에 담아서 손에 쥐어주면 이 대봉투를 또 점주 손에 다시 쥐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상황이 연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대봉투,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아이디어일 텐데요. 그걸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화제의 대봉투인 거죠.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건증을 받은 다음에 고용주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 뭐 제가 추측컨대 이전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누런색 대봉투에 넣어서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2번 정도 접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봉투 디자인을 바꾸고 뒷면에 아예 근로계약서를 인쇄하신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고용주께 이 대봉투를 건네드리면 즉석에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고요. 게다가 사실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작성 직후에 학생이 곧바로 뜯어서 보관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 대봉투 아이디어의 핵심.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느꼈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적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걸 상당 부분 바꿔야 되는 거라면 광고주가 수용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엔 기존에 해왔던 걸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 변화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 넛지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넛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이디어만의 노하우, 방법,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신 상태에서 그냥 샤워하시다가 유레카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사시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노하우 또는 방법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회사가 그래도 좀 저희 회사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으로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광고 회사로서 회사지만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어떤 그 운영 형식들이 좀 존재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아니면 어떤 캠페인 프로모션을 위주로 하는 회사, 이런 그 회사마다의 어떤 형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 광고 결과물에 대한 포맷을 먼저 정하지 말자라고 그 내부의 규칙을 좀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사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크리에이티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영상만은 아닐 거고, 꼭 5개의 포스터나 디자인이나 인쇄들은 아닐 거고, 각각의 그 직면하는 문제와 과업에 따라서 방법들이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두는 제1원칙은 광고 결과물의 포맷을 먼저 머리에 놓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보면 문제의 원인과 그 배경에 있는 인사이트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과반수 이상의 시간을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의 그 원인들,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 대상들의 심리적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의식은 명확했죠. 명확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눈치가 보여서라는 가장 큰 인사이트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대봉투 작성을 요청하게 하거나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제 그 점주와 그 알바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마주하는 그 순간들에 뭔가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흘러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진 않고, 또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게 보건소에 있는 봉투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좀 그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제 사람과 유저들의 그 접점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평소에 상당히 고민 많이 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저는 사실 문제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아무래도 학계에 있다 보니까요. 대표님께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현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내시면서 그렇게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말씀해 주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매체 중심이 아니고 수익 중심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오히려 더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디지털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일반 뭐 4대 매체, 뭐 사실 수익만 생각한다면 4대 매체 중심으로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게 가장 네네. 할 테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거 모두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사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 그게 바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인사이트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소비자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느낄까, 그리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걸 찾다 보시면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도출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대표님께서 조금 아까 해주신 부분을 조금 재해서 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캠페인 진행하실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사이트 도출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하고,
사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너무 힘든 작업 아니십니까? 사실 쉽게 진행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캠페인의 경우에도 홍보 영상 그냥 만드셔서요. 알바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게 법이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정부 광고가 그런 식이잖아요. 네네. 변화를 준다면 학생 편, 고용주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톤앤 매너를 조금 달리하는 정도? 이렇게만 만드셨어도 특별히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쉬운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대표님께서는 인사이트 도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하고 뭐 소위 말해서 보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건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매번 어려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똑같이 영상 만드는 것보다 준비할 것들도 훨씬 많고 제작함에 있어서 공수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광고에 대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광고는 요즘 이제 어떤 광고가 아닌 광고들이랑 저희는 계속 경쟁해야 하고 광고가 아닌 것들과 계속 싸우는 콘텐츠형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광고가 결국에 시작했던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대봉투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메시지 전달형 광고보다는 뭔가 더 나아간 솔루션형 광고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랑은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광고들이 대체로 세상에 없던 콘돔을 만들기도 하고 환경미화원 스티커를 만들기도 하고 포스터에 손을 인쇄해서 찍기도 하고 마시는 차를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결국은 회사의 철학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숭고한 정신을 잃지 않고자 하시는 그런 네네. 부분인 거네요. 근데 사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상당한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로부터 대표님 너무 힘들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품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여러 광고주들에 의한 요청에 네네. 의해서 또 그런 솔루션 중심의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뭔가 그냥 일반적인 캠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그러한 가치와 철학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 광고 대행사의 철학을 지키려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또 캠페인이 멋지게 성공을 하려면 광고주의 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천시 교육청에 깨어있는 생각, 자, 이런 것도 사실 이번 캠페인을 성공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캠페인 광고주가 인천시 교육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이런 내용의 캠페인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교육청이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외이면서도 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학업이 아니라 알바하는 것도 노동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큰 의미에서의 학업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광고주 자체가 깨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조금 아까 대표님도 이제 박수를 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광고주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깨어 있는 광고주와 일한다는 게 대행사한테는 큰 행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는 주로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들 중에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는 말 정말 공감하고요. 처음에 저희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도 되게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향의 광고들이 아니라
새로운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락을 주셨던 것도 그 담당자분께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연락을 주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장 큰 키워드가 저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저희가 이제 공무원분들 뭐 공무원처럼 일을 한다. 뭐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통념적인 그런 네거티브적인 시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뒤집어 주신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개선해 나갈까 막 그 저희와 만나러 오는 광고회사와 만나러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막 구상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그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의 그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도 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많이 믿고 그 존중해 주셨고요. 그런 뭐 사실상 구조가 뭐 광고회사와 클라이언트는 갑을 관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파트너 대 파트너로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적인 캠페인은 광고주하고 광고 대행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다. 사실 뭐 텍스트북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네. 현실에서는 그런 관계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엔 아이디어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관계로서 서로 의견을 잘 공유해 가시면서 존중하시면서 진행하신 아주 의미 있는 또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캠페인 진행하시면서 재미있거나 의미 있었던 에피소드 혹시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대봉투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회의 시작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도출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의 때 곧바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지난 과정을 거쳐서 뭐 거의 한 100번 정도 회의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게 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 정말 빨리 나왔어요. 정말 빨리 그렇습니까? 나왔고 네. 네. 어,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즐거웠던 이유는 이게 뭐 즐거웠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뭔가 큰 무게감과 어떤 사명의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진행하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가 뭔가 일이 아니라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사명감으로 회의에 착석을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선택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졌었고 그리고 대봉투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냥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거를 잘 이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곧바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회의 때도 곧바로 또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흐름 자체에서 뭔가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서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쉽게 의견 합의가 됐었고요. 네.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을 때 광고주의 첫 번째 반응은 어느 정도였나요? 뭐 특별한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에 저희가 그 1차 제안 때 한 4-5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안드렸는데 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고민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이런 실효성 측면에서는 대봉투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과정도 서로 존중해 가시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셨고 또 결과도 상당히 좋았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가시게 될 가능성이 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인천광역시 교육청하고 다음번에 또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캠페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올해에 이제 또 캠페인을 2개 정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실 감사하죠. 그 캠페인의 결과도 좋았고, 또 그 수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담당자분께는 굉장히 더 큰 호감으로 저희에게 이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같이 좋은 결과, 좋은 캠페인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오히려 어떤 어,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만들어 보면 좋을지 그 앞단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이랑은 앞으로도 좀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캠페인들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기획하고 계시는 주제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동인권은 아닐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지난번에 이제 채택되지 않았던 다른 아이디어들도 꼭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소외된 어떤 주제들을 더 같이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년 연말에도 또 다른 대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저희. 아유, 부담을 드려야 또 이제 더 그만큼 좋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이번에 해오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그 광고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그 철학을 유지해 가시면서 또 평소에 하시던 그런 그 노하우들을 잘 적용을 하시면 그에 못지않은 그런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스의 이승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광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캠페인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